이런 생화학 무기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테러 조직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사실 나라별로는 이런 무기를 쓰지 않기로 협약이 돼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무기들을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어할 방법은 없는 걸까?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백신이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방법뿐인데, 근데 이것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 예산 문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를, 다른 많은 문제들을 두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작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런 현상은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일수록, 사회자본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더 심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연구소를 짓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소가 생긴다는 건 그 병균이 지역 내로 들어온다는 말도 되잖아요. 이걸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9.11 테러 이후로 이제 탄저균이나 이런 테러의 공포가 있으니까 그걸 예산을 확충을 해서 많이 연구소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생물 테러에 대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소가 대학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곳은 인구 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또 뭐 산업단지 지역이고, 그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지.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지. 사고가 날 경우에 사실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 다 위험군이 되잖아. 님비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해서 추진은 막 하고 있지만 거의 설립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는 중에 국가보다는 자유로운 제약회사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음모론이 또 있죠. 많지.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코너 속에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 888888 도도도도. 이거 그거 아니야? 베토벤의 뭐 네, 그거? 네 맞아요.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노래고요. 원래 이게 게임 음악가인 바냐가 베토벤의 작품을 가져다가 편곡한 곡이라고 하고요. 베토벤이 한 게 아니라? 네, 원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에피소드. 비창이야? 네, 월강 아니라? 비창입니다. 에 나오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월강이란 거 있냐 근데? 진짜 이런 거는 들어도 제목을 못 외우겠어. 잠깐 월광이나 비창이나. 우선 환절기가 되면 거리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컬럭컬럭. 네, 기침 소리죠. 네. 다들 이유도 잘 알고 계시겠죠. 보통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기침 소리가 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감기약을 처방받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 감기약에 대한 음모론이 그 인터넷 사이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감기 약이 어디 있어 세상에? 바로 그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로 이제 한고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기약이 감기 예방 및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치. 네,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데요. 정말 우리가 먹는 감기약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냥 저거지 뭐. 열 내려주고 콧물만 멈추게 그렇죠. 해주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감기약의 효능이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서 감기가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는 들어보셨나요? 그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약이 듣는 그냥 것처럼 느끼는 정신적으로. 현상. 맞아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주고 이거 약이야 라고 하면 치료가 되고 있다 라고 환자가 느끼는 현상.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의 실제 효능과는 상관없이 특정 어떤 것을 복용했다라는 행위 자체에서 비롯된 안도감에 의해서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감기약의 효능에 대한 음모론의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메르미가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이제 초콜릿을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먹인 후에 이제 감기가 나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 원효대사 효과. 네. 그리고 마음 먹기 나름이다. 네, 실제로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20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또 종류도 매우 많고 다양한 데다가 감염된 후에 증상이 콧물, 기침 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드는 것인지 확실히 밝히기가 어렵대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면 2주, 집에서 쉬면 14일. 똑같다는 거야.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를 모두 치료하는 약은 발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없음. 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제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를 약으로 퇴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음모론이 생긴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한고수님이 잠깐 해열제나 뭐. 이야기를 했었죠. 예, 대개 감기약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주로 이제 해열제나 항생제. 항생제는 안 줄걸? 항생제도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소화제 등. 아, 항생제가 네. 항생제가 바이러스는 못 죽이잖아. 균만 죽이는 거잖아. 세균만. 근데 원래 안 준다고 항생제를 감기약에는. 근데 주는 거는 그럴 때야. 의사가 판단해서 몸이 약해졌잖아.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래서 다른 세균이 침투할까봐 미리 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그 EBS 다큐 프라임인가? 거기서 몰랐던 감기약에 대한 진실 뭐 이런 거를 주제로 방송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감기약들을 처방해주지 않고요. 오히려 각국 의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처방을 한 걸 보고 되게 의문까지 가지더라고요. 왜? 항생제 준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방됐던 약들 대부분 감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약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놀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각국의 의사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나는 저거 같아. 외국은 아예 안 주지 않을까? 비타민 이런 거 주잖아. 네, 맞아요. 거기 프로그램 보니까 의사들이 처방된 감기약이 이제 하나씩 늘어날수록 부작용 또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감기약에 처방되는 항생제인 경우에는 페니실린처럼 살균 작용을 하는 물질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연 치유력을 떨어뜨리는데 이런 항생제를 이제 처방을 해서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이제 면역력 자체를 죽인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슈퍼박테리아가 네. 얘기지. 그리고 이제 뭐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발진이나 설사 등의 이제 부작용도 발생하고요. 유산균도 다 죽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진대요. 그런 걸 처방함으로써. 네. 그리고 뭐 진해거담제나 소염 효소제 역시 감기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진해거담제는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 네. 가래 그 없애는 가래 없애는 약이고요. 소염 효소제는 이제 그냥 염증을 저지하는 약물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부작용이 좀 의심되는 감기약들을 우리들이 먹게 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기잖아요. 여기에 바로 제약회사의 음모론이 부각이 되는 거죠. 계속 찾게 만든다 이 말은 계속 네. 돈을 쓰게 한다는. 이렇게 효과도 없는 감기약이 왜 시장에 자꾸 돌게끔 하느냐. 분명 감기약 이 시장은 제약회사 사람들한테 엄청 매우 매력적인 아마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감기약 시장이 점점 팽창했다라는 설이 음모론의 하나로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감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감기가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감기약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널리 포용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네, 감기약을 먹으면 증상은 좀 나아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우리 몸에는 그 면역력이라는 자유 치유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이제 저항하는, 그리고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감기를 이겨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제약회사에서 약이 만들어지고 그게 판매가 되고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감기 걸리면 열 나잖아. 그것도 면역 활동이거든. 열에 약하니까 세균이 열을 내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죽으라고 세균들. 그래서 그
오히려 모르고 먹는 수많은 약들에 의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망가뜨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요즘에는 약봉지에 보면 그 웬만한 약들은 어떤 약이 들어갔고 메달이 들어갔고 이게 어떤 정보가 다 있지. 역할을 하는 건지 대부분 적혀져 있어요. 그걸 잘 보고 감기약을 판단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웬만하시면 이제 전문가인 의사와 상담해서 크게 약을 처방받지 않고 견뎌낼 수 있으면 견뎌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일단 감기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해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게 의학계 음모론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신종플루에 대한 음모론입니다. 맞아, 그거. 저 이거 할 말 되게 많아요. 제가 7일을 꼬박 아파가지고 진짜 아팠거든요. 타미플루 안 먹었어? 그 병원을 갔어요. 근데 신종플루인지 판명을 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돼. 근데 그 검사 비용이 13만 얼마였어요. 타미플루 약도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게 14일 정도 앓잖아요, 감기를. 근데 다 나을 쯤에 타미플루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야, 다 나았는데. 타미플루가 유일한 안티바이러스 백신이잖아. 그래서 15만 원 주고 검사하고 약은 다 나은 다음에 받고 이게 뭐야? 나한테 전화하지. 나 타미플루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왜요? 그 나 당시에 그쪽 계통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그거 하고 있을 때였었죠. 우선 이제 신종플루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바이러스로 생긴 거고요.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죠. 폐렴이나 뭐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을 동반하고요. 발열, 오한, 두통, 기침, 인두통 및 인후통, 호흡장애 그 증상을 얘한테 물어보자고. 메르미한테. 등을 일으키죠. 산증인 어때 걸리면? 그렇죠. 걸리면 모든 감기 증상이 다 납니다. 그렇죠. 몸살에 막. 그리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파요. 누가 막 때리는 것 같아? 몸을 그냥 손가락으로 찔러도 막 진짜 막 팔 전체가 다 아파요. 아, 뭔 느낌인지 알아. 몸살. 아, 몸살이 되게 심했어요. 다 울리지 여기 턱 건들면. 막 골 계속 울리고. 아, 그 느낌이구나. 네. 근데 잠은 많이 잤으니까 잠도 안 오고 막 눈도 침침하고 열 오르니까 힘들었어. 그래서 그 신종플루를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바이러스라고 WHO가 이제 선포를 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개의 질병이 사실은 세계 최대 제약회사의 음모였다. 음모다. 그 주주들의 음모다. 라는 음모론들이 이제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약 팔려고 병 뿌렸다. 네. 그 예로 신종플루의 발생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음모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회사와 WHO의 모종의 계약설입니다. 진짜 모르는 거야, 근데 진짜. 네. 신종플루 대유행은 신종플루 백신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제약회사들이 허위로 이것을 이제 대유행시켰다라는 것이 그 주장인데요. 그 이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폐질환 및 역학조사 전문의 출신 유럽회의 의원총회의 볼프강 보다르크 보건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신종플루 대유행 사태는 제약회사들이 꾸민 허위이며 금세기 최대 의학 비리 중에 하나다. 진짜 그렇게 말했어? 네. 한글로 그렇게? 네. 신종플루는 일반적인 종류의 독감일 뿐이며 사망률 역시 계절성 독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한국말 잘하네, 진짜 가야지. 잘하네. 엄청 잘하죠? 저 역시. 진짜 호갱이었네요. 그래서 신종플루 대유행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플루 백신을 팔아서 전 세계 정부들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음모이며 신종플루 사태로 긴장한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테스트도 충분히 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지 않은 채 백신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백신이 좀 너무 빨리 나온 느낌도 있어.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쳐놓은 덫에 이제 각국 정부들이 걸린 거죠. 이제 미끼를 던졌을 뿐인데. 이게 맞다면 진짜 전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인 사기극 아니야? 그럼요. 그게다가 이제 정부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불필요한 예방 접종을 막 하게 만들고. 그치. 거기에 따라서 시민 수백 명들이 약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고 막. 예방접종도 했었어? 네, 그때 막 신종플루에 대해서? 그 타미플루도 안 아픈데 굳이 막 맞으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이야.
그래서 영국의 의학 저널인 BMJ라는 비영리 조사 단체인 영국 언론조사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2004년 WHO의 신종플루 관련 가이드라인에 작성을 했대요. 그 가이드라인을. 그 참여한 과학자 3명이 대형 제약 업체들로부터 이전에 돈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럽 의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돈 받은 게 많네요. 돈은 일단 받았죠. 근데 이제 이 돈의 이제 출처가 뭐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뭐 연구 비용으로 불러댔다고 하고요. 보고서에 보면 WHO 가이드라인의 저자인 프레이드 하이든, 알러드 몬토, 칼 니컬슨 등은 타미플루 제조사인 로슈와 레렌자 제조사인 글락소미스클라인, 로슈, 한국 로슈. 네, 그거 유명하지. 글락소비스콜라인 들어본 것 같아요. 네, GSK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원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일이 있으며 신종플루 대유행을 결정한 WHO의 16인 비상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GSK 아까 이야기했죠. 글락소스로부터 돈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이씨. 그래서 이제 당시에 WHO 사무국장이었던 마거렛 첸이 곧바로 이제 BMG 쪽에 공개 서한을 보냈대요. 완벽하게 해명하건대 나의 의사결정에는 어떠한 시간 단 1초의 상업적인 이해가 개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제 상업적 이익에 반해서 한 게 아니라 나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제약업계의 결탁서를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종플루 대유행 선언에 결정적 조언을 한 전문가가 있었어요. 존 맥켄진 위원장과 토니 에반슨 위원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의혹이 커졌죠. 결국 그의 신종플루가 대대적으로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화되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전 유럽에 걸쳐서 막대한 공적 자금을 낭비하게 만든 거죠. 약만 잔뜩 사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심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WHO는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 부당한 공포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비판을 들어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종플루 백신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임상을 하지 못한 채 수백만 명에게 백신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또한 음모론이 더 커지게 됐어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그래서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이제 기자회견 하거든요. 발병 초기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별거 아닌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모피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WHO도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그렇게 일을 벌리지 않았나. 근데 이게 되게 이제 WHO에서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WHO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라 라는 식의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이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서 타미플루를 대량으로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항바이러스제를 사들임에 따라서 이 제약 업체들이 7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제발 좋은 데 써다.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다라는 메르미의 이야기가 무차지네요. 결과적으로 제약회사한테는 엄청난 이윤으로 돌아간 거죠. 씁쓸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신종플루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적으로 생긴 질병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기라는 주장도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 네. 나도. 전쟁에서 악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것인데요. 미국 서부 지역의 유력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이 1977년에 반 카스트로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는 CIA 요원들이 아프리카 돼지 인플루엔자를 쿠바에 퍼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70년대에 쿠바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었고요. 당시 50만 마리의 돼지가 도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미국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인 웨인 맥스가 신종플루 발생에 대해서 이제 신종플루는 생물학 무기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익명의 유엔의 고위 과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거와 이제 에이즈 희생자를 검사한 유엔의 고위 과학자가 신중플루는 생물학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전학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특정한 전염 벡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생물학적 무기로 쓰기엔 약간 약하지 않아?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제 주장을 메르미가 살아남은 거 보면? 근데 하는데요. 그게 무기가 살상이 그렇지. 최고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저하시킬 수 우리가 있구나. 그 군대에다가 뿌리면 그렇지 못 네. 움직이지. 힘을 못 쓰는. 일단 무력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맥스는 이 유엔 전문가가 에볼라와 에이즈, 신중플루 바이러스가 모두 생물학 무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섭네. 미국의 생물학적 무기라는 음모론이 가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군이 그동안 이제 생물학전 대비와 관련해서 바이러스를 활용했다라는 의혹과 사례가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해서 이제 미군이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종플루가 만들어졌고 유출됐다라는 게 음모론의 핵심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바이러스 전염병 가운데 대다수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일부는 전쟁 상황의 전략 전술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유포된 경우가 많았고요. 맞아. 1, 2차 이제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 아까 메르미가 이야기했죠. 그 세균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현대에 와서는 생물학전이라는 이름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무기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전들이 이제 미국이 만든 생물학적 무기라는 음모론에 무게를 실게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공신력 있는 사람이요? 네, 들어보세요. 2003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바이오 테러, 전쟁을 조작하는 미국의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병균들을 이용해서 1960년대 콩고의 초대 총리인 루문바와 쿠바의 혁명 지도자였던 카스트로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사실들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중플루도 미국에서 만들어낸 생물학적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신종플루. 네, 신종플루. 그리고 1975년 민주당 상원의원 프랭크 처치가 그분이 이제 주관했던 조사위원회가 있었대요. 그 당시 이제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비망록에 의하면 미군 생물학 무기 실험 시설인 데트릭 기지에 치명적인 화학 병원균과 독소들이 비추되어 있었다는 내용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신종플루 사태에 대한 모종의 음모론 중에 미국 정부가 또 개입됐다라는 음모론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 2005년 11월 1일 날 미국의 이제 부시 대통령이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는 국립보건원을 찾아서 인플루엔자 유행병에 대한 전략 계획이라는 계획안을 국무장관을 비롯한 내각 관료들과 이제 WHO 사무총장까지 배석시켜서 기자회견을 발표해요. 근데 그 이후에 미 의회는 타미플루라는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도록 승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타미플루의 판매권이 로슈사가 있었지만 이 로슈사는 그냥 판매를 하는 데고였고요. 특허권은 미국 바이오 기업인 길리어드사의 거였어요. 그래서 타미플루의 최초 개발자인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그리고 스위스의 로슈가 타미플루의 판매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2005년부터 3년 동안 로열티로 11조 원을 줬대요. 여기서 이제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길리드 사이언시스의 이사회 의장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입니다. 현재까지도 길리드 사이언시스 대주주인 가운데 한 명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국방장관 재임 시절에도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었대요. 더욱이 이제 그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에게 타미플루를 일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기도 했대요. 야, 그것만 해도 얼마냐? 실제로 이제 신종플루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을 때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진 타미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폭등했었어요. 신종플루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국가에서 이제 타미플루를 샀었고요. 그리고 로슈와 길리드 사이언스는 물론 이제 그 럼스펠드 전 장관도 돈벼락이 맞았죠. 없어서 못 팔았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길리드 사이언스의 대주주인 럼스펠드 전 장관이 이제 이 음모론에 대해서 황당무계하다라고 뭐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톨은 돈 안 받았나? 대톨. 아 대톨요? 아, 선세정제. 야 그것도 엄청 팔았다고. 네 맞아요. 엄청 그것도 그랬었죠. 없어서 나 그 대톨을 그것 때문에 알았어. 그 브랜드가 맞아요. 신종플루 때문에 알았어. 손세정제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 이렇게 뭔가 특정 병이 생겼을 때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집단들로 인해서 이런 음모론들이 발생되는데 이 음모론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명확한 해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해명 안 하고 있다는 건 뭐 있는 거네. 그 의문을 해소하는 유연한 대응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신종플루에 대한 음모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는 완전 호갱이네요. 너 원래가 호갱이잖아. 아, 저 원래 호갱인가요? 근데 완전 웃겨. 검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약을 줘. 그러니까 예방도 하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약으로 타미플루가 그때 유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줄 거면 검사를 15만 원 주고 왜 하냐고. 그래야 이제 병원도 먹고 사니까. 근데 하게 돼 나는 있어. 호갱이라고. 진료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 근데 아니 그때 환자 정말 입장에선 진짜 아팠어요. 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지. 평생 감기 걸려서 아픈 것 중에 제일 아팠고 그 인생 통틀어서 진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야. 막 그 물론 이제 아픔이. 그 뭐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최고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병원 가서 엑스레이랑 MR을 찍었어. 자료를 아, 그지. 맞아. 그 자료 들고 가서 다른 병원 가면 또 거기서 또 찍어요. 그래 진짜 짠. 그거 왜 공조 그게 안 되냐고 공유가. 그 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찍어야 돼요. 근데 다시 하는 건 맞긴 맞아.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유방암 판정이 나온 거야. 여자가 실제로. 교수님이요? 뻥인 줄 알았죠. 아니. 지금 한거수님 유방, 한국 남자도 유방 걸릴 수 있지. 그래가지고 살짝 있게 좀. 어디 병원 내가 뭐 말은 못하겠지만 거기서 수술을 했어. 유방암 판정 결과지가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 아닌 거 알지? 그 외주 업체로 맡기는 거야. 검사할 때는 그렇죠. 검사는 네. 뭐 큰 뭐 아산병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있긴 한데 특수 검사 같은 거는 다 외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사람이 손수 다 분리해. 사람 이름 라벨지에 적혀있거든. 피해. 그거를 사람이 하다가 보면 간호사가 실수해가지고 이름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 샘플이. 맞아요. 그래서 유방암 판정이 나온 거야. 유방암 환자가 아닌데 그 실제로 잘랐어. 아, 그냥 생. 그 의료사고네. 근데 그거 이기지도 못해요. 잘 법정 소송으로도. 근데 그 정도의 병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두세 군데는 가봐야죠. 정확히 그리고 하면. 암 검사도 하면 조직 떼어내서 또 외주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 사람이 조직 검사는 기계가 없어요. 사람이 육안으로 다 확인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만 막 수만 개가 올 텐데 조직이 전국 병원에서 그거 하다 보면은 캔서, 암 확정 딱 돼서 나와. 근데 다른 병원 가서 하잖아. 그럼 또 정상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한 그런 검사는 한 두세 번 해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MRI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기계나 저 기계나 뭐. 그 어제 저 병원 가서 찍었는데 오늘 갔더니 또 찍어보자 그러면 열받죠 사실은. 졸라 비싸잖아 또 네. MRI는. 네. 싫어.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정 나이 지나가면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도 하고 불안한 게 요즘 있지. 나이가 드니까 그지 건강에 좀 민감해. 살 뺀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빼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이러스잖아요. 네.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 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물 많이 먹으라고 이런 거 아니야? 네, 가만히 맞네. 있어요. 맞네. 뭐 하면 다 걸려. 우리의 면역력은 어느 정도인지 자가 진단을 먼저 해볼게요. 오, 오. 이거 좀 구미가 이거 무슨 당기는데? 동치미 같은 그런 건데. 네.
패널들만. 10개 중에 7개 이상은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저는. 어맹란 할게요. 어맹란인데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자주 눕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응. 자주 눕고 싶다. 저건데 이거? 저거? 첫 번. 두 번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어? 세 번째,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음? 오늘 아프셨죠, 머리? 네 번째, 손발이 차고 자주 저린다. 음? 다섯 번째, 눈이 침침하고 기억력이 감퇴된다. 음. 여섯 번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침이 자주 마른다. 음? 일곱 번째, 이거 중에 성욕이 감퇴한다.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아니네. 여덟 번째, 몸이 잘 붓고 무겁다. 아. 아홉 번째, 어깨가 자주 뭉치고 아. 뒷목이 무겁다. 어머머. 열 번째, 얼굴 쪽으로 열이 자주 올라온다. 와, 대박. 저는 여기 중에 8개 나왔어요. 나 6개. 나 9개. 저 7개. 아, 제가 좀 적네요. 나 6개인데. 아, 그래 6개야? 우리가 한 배 그냥. 나 우리가 9개 이만큼 나왔어. 면역력이 너는? 떨어져 있어요. 저 8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몇 개 이상이? 이제 면역력을 높여야죠. 이제 습관을 기르는 8가지를 알려드려야죠, 이제. 아니 몇 개 이상이 뭐 면역력이 몇 프로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일단 없고. 있으면 정도. 이제 많이, 많을수록 안 좋은 거니까, 어차피. 면역력을 높이는 왠지 마지막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런 걸 것 같아. 맞지? 이번에는 아니야. 아, 아니야? 면역을 높이는 8가지. 블랙홀을 들어라 이거 아닌데 이거는 내 죽어버릴 거야 잘 진짜. 써먹으면 맞다 이거 맞다. 맞지? 아니야. 기다려봐, 좀. 이렇게 앞서가지 마. 맞추고 면역력, 싶어. 면역력을 높이는 8가지 습관. 첫 번째, 광합성을 해라. 광합성? 강합성. 두 번째, 물을 마셔라. 물. 세 번째, 몸의 체온을 1도 높여라. 아까 한고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에 몸의 열에 역할이니까. 의해서 면역력이 올라가죠. 그리고 네 번째, 매름 있는 화장품을 적당히 써라. 맞네. 이게 너무 많이 쓰면 내 그게 과잉 의사라고. 효과가 나요. 뭔 효과? 과잉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대요. 못 알아봐. 응? 못 알아본다고. 면역력조차 못 알아보는 거야? 오. 백혈구가? 나란 존재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처럼 웃으세요. 여섯 번째, 손 좀 잘 씻고. 일곱 번째, 운동 좀 하고요. 네. 여덟 번째, 충분한 잠을 많이 자라. 태양고수님 많이 자라. 좀잠 좀 자세요. 그리고 나는 그 손 씻는 게 또 있어? 아니. 그리고 손 씻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네, 저도 손을 나 손 진짜 자주 씻거든? 하루에도 한 4, 50번은 씻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손 씻는 것만으로도 80%인가? 예방된대. 저 세균. 몸에 가장 손에 많이 전염되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가서 나올 때 씻지 말고 들어갈 때 씻고. 나도 들어갈 때 씻거든? 네. 그거 나올 안- 땐 안 씻어? 아니 나올 땐 당연히 씻는데 난 오히려 들어갈 때가 더 더럽잖아 손이. 그렇죠. 꼭 만져야 되는데. 왜냐면 상식적으로 봐도 그치. 그게 이제 안에 오히려 이제 그 감염될 일이 없이 안에 잘 보관되어 있는 건데 내가 굳이 손으로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꺼내야지. 그 자동으로 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아, 지난주부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신종플루 유행했을 때 데톨 막 손 세정제 그러니까.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질병이 낮춰졌대잖아. 그게- 눈병, 뭐 감기 이런 게. 대톨이 진짜 99.9% 예방된다며? 거기 써 있을걸요? 어. 데톨 그거 칼 들어있잖아 저랑. 그렇죠. 도깨비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에는 무, 사과, 단호박, 표고버섯, 석류, 단감, 뭐 기타 등등등 많으니까 청취자분들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밖에 기억이 안 나냐? 하여튼 뭐다? 무밖에 기억이 안 나는 나는. 무! 사과 뭐. 근데 그런 걸 진짜 챙겨 먹기가 힘든 것 같아. 표고버섯은 근데 맛있는데 진짜. 쉽게 살 수 있는데 잘 안 먹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밖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다 먹는 경우 되게 많고 조미료 많고 이러면 요즘 또 패스트푸드 너무 많이 먹어서. 맞아. 너무 맛있어. 맞아. 치킨, 피자, 햄버거 막 버거킹 막 할인하고 막 맞아. 쿠폰 나눠주면 저절로 가게 되는. 과일을 챙겨 먹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맞아. 나 챙겨 과일 먹- 진짜 안 먹는데. 남자분들 과일 별로 안 드시잖아요. 과일 먹는 날은 아니. 없어. 나이트 가는 날.
맞아. 그냥 거기야말로 진짜 세균들의 천국이다, 그래. 천국. 아, 그거 막 오히려 먹는 게 독일 것 같아. 나는. 다시 세팅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지, 먹고 막 남은 누가 거 손으로 말고. 집었던 거. 맞아. 아. 깨끗한 건 다시 또 넣으면 되잖아. 화장실 가서 손도 안 씻고 만졌던 과일. 술 먹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거기 뭐 맥주도 뭐 담배째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아마 이거 들으시면은 약간 좀 결벽증 생기실 것 같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 맞죠. 네. 나는 이거 막 이렇게 조사하다가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어떤 아줌마 기침을 퀵 하고 지나가는 거야. 못 먹겠어. 맞아. 진짜 못 그리고 먹겠어. 빵집에 그냥 빵 이렇게 넣는 거 있죠. 봉지 안 들어가 있는 것들 어. 그거 안 사 먹게 돼요. 맞아. 점점. 유난을 떨게 됩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마우스랑 키보드를 닦았어요. 들으면 또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점점 병이 잘 안 낫잖아. 상처가 자꾸 맞아. 천천히 아물고 어렸을 맞아, 때보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하니까 서글프지. 민감하게 반응이 되더라고. 서글퍼. 열심히 건강 챙깁시다. 강대리도 그 정액 충전이 좀 늦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거든요. 물 많이 먹어. 그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내용을 들었네. 그죠? 탄저균 무서워. 새로운 사실들이 많다. 백혈구 멋있어. 네. 한번 들으시면 앞으로 관련 기사나 영화 보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화평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영화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영화 간단평하고 추천 비추천 좀 해봅시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현실적인 건 좋았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그려서 MSG가 없었지. 너무 그냥 유유히 그냥 흘러갔어 영화가. 뭐가 없더라고 곡선이 이렇게 삐죽삐죽한 게 자극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사건이라던가. 이벤트가 없었어 영화가. 강대리님은요? 저도 한구수님하고 영화를 같이 봤는데 너무 물 흐르듯이 잔잔하게 갔던 영화가 아닌가. 그 두 분 다 비추천이에요? 비추천까지는 아니고요. 보시면 좋다고 봐요. 저는 뭐 볼 시간에 스타크래프트를 한판 비추고 뉴클리어대. 안드팔님은요? 저는 먼저 비추고요. 저 물론 다큐멘터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마음 잡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를 내가 보고 있구나. 너 혼자 봤어? 네.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는 재밌게 보는데 내가 영화를 보는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아, 영화를 기대했는데 다큐가 나온다? 아, 그러면은 실망이지. 근데 저는 추천했던 이유가 뭐든 봐야 자기가 느끼잖아요. 저도 아까 말했듯이 이런 영화를 보고 접하면서 평소에 좀 조심하지 않았던 행동들 그런 걸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두차는 그러니까 의미에서 애초에 다큐라고 알았더라면 그냥 마음 잡고. 마음 잡고 아 이런 거 조심하면서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을 텐데 나는 스릴러물을 본다고 봤는데 그건 그렇죠. 뭐지? 너무 장르가 스릴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자꾸 낚였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나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 네. 여튼 그랬어요. 메르미는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되게 집중해서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좀 지루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래도 계속 보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는 인내심이 없냐? 알아들었네. 나는 다 처음에만 집중되고 나중 갈수록 집중 안 되던데. 저도 좀 반대요. 저도 갈수록 이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눈 감고 소리만 듣다가 또 보다가 끝장면만 몰입되더라고. 그 유통 경로 알려주잖아. 그래서 저는 뭐 눈먼 자들의 도시 뭐 이런 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건 진짜 재밌지. 눈먼자들의 도시. 사실 저는 영화는 못 봤어요. 아 그래? 책으로 봐가지고 근데 어떤 현상이 나면 이런 영화들이 이게 각각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번 영화 재밌게 봤어요. 현실성 네, 있었으니까. 근데 추천. 혼자 불 끄고 가만히 보면 재밌었을 것 같아. 저 밤에 그렇게 봤으니까 그래서 재밌었다. 아니야. 혼자 보도 재미없어요. 아, 그래? 네, 그럼 블랙홀 30화 컨테이전 추천 둘, 비추 둘. 재미를 기대하고 보면 재미없는 영화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또 3부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재밌고 더 미스테리하고 더 신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